아까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마 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라는 표정으로 지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이 그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MIT 공대에서 개발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때 레고 블럭 정도는 다 갖고 노셨을 거예요. 레고 하시면서 이 레고 블럭이 굉장히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레고 수업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레고 블럭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블럭을 조합함으로 인해서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블럭 조각을 줬는데 어떤 친구는 배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바로 어떻게 보면 레고 블럭의 발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블럭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주고 명령어를 주고 과정을 유도해서 결과를 유출해내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입니다. 자, 스크래치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50여 군데서 교육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교원대를 비롯해서 유명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영재학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국내 중등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다라는 얘기는 정보교과 과정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금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블로그상에서 지금 사이트상에서 중등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교류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스크래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은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 학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7차 교육 과정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걸로 커리큘럼을 바꿔라 해서 지금 계속 교과 과정이 개편되고 있어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1 더하기 4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 어렵다는 말이 내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4칸 뒤로 가면 나는 몇 번째 서 있을까요? 이런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4랑 똑같은 건데 이제는 1 더하기 4라고 물어보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사고할 수 있게끔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오히려 심화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선진교육대학에서는 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억력 중심의 교과서 시험을 보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 자, 혹시 중학교 자녀분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자, 저는 저희 애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허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시험 문제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서술형이 30%에서 6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그런 주관식의 문제가 아니고 답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쓰는 서술형 문제가 대다수였습니다. 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기까지의 결과를 왜 어떤 용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도표가 나왔으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의 결과를 유도해가는 그 서술을 푸는 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암기식으로 했던 그 수업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답은 틀렸지만 그 과정의 결과를 아주 조건에 맞게 근접해 나갔다면 이 친구는 10점 만점에 7, 8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 답만 썼다면 이 친구는 10점 만점에 1점밖에 받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중학교 가정의 서술형 평가입니다. 막 걱정했더니 고등학교 어머님이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중학교에서 서술형이 50%가 나오는데 허벅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가면 딱
딱 10문제밖에 안 나와. 객관식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조건에 맞는 식을 넣어서 결과를 유도해서 그 과정까지 다 서술해서 정확하게 답을 써줘야 합니다. 식과 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부분 점수를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머님들 아까 말했죠. 무조건적인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심화를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화 교재를 보면 대부분 다 문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조건들을 다 달아주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게끔 과정을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거의 심화 교재입니다. 어머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조건에서 답을 구하기 위한 답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조건을 잘 사고력 있게 논리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수련해서 과정을 밟아가는 친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죠. 조건을 줬는데 문장을 딱 보고 난 하나도 모르겠어. 맨날 별님에게 물어봐. 별표 치는 친구들은 그 과정이 사고력 과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 조기교육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머릿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내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은 없었다는 거죠. 많이 느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빼지를 못했어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 왜 심화를 해야 하고 사고력 있는 부분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레고 블럭처럼 블럭을 하나 줍니다. 걸어가게 해라, 뛰어가게 해라 하고 블럭 맞추듯이 조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가. 그런데 너무 빠른데? 그러면 고양이가 가는 걸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 다른 조건을 또 달아주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한번 해봤는데 빠르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게끔 명령어의 블럭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았어. 자, 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또 반대로 이번에는 벽에 딱 닿았을 때 알아서 얘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블럭을 주지만 누군 비행기를 만들고 누군 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레고 블럭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 블럭을 줬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조건을 쓰고 어떤 친구는 어떤 가정의 조건을 달았을 때 우리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달고 이것보다는 좀 복잡하지 않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자꾸 조합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런 조건을 달아보면 어떨까? 프로그램 게임 게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른 조건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고 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머릿속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크래치는 이렇게 내 생각을 구체화시켜주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자기의 원리만 머릿속에 많은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게 훈련해주는 것이 바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면 어머님들 공부 이렇게 좀 받으시다 보면 똑같은 난이도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 있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잘 알아듣는 거 있어요. 딱 보면 그 잘 알아들었던 내용은 과학 시간에 실습했던 내용이에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보다 보면 똑같은 난이도인데도 어떤 건 설명해서 못 알아듣는데 어떤 건 쉽게 와닿는 부분은 학교에서 실습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스크래치는 보고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조건을 만들어보고 과정을 만들어보고 결과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내가 조건을 달고 내가 결과를 뺐으니까 내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순서도가 그려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요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화적인 문제의 조건들의 문장을 많이 봤을 때
나름대로 내가 조건을 찾아내고 유기적으로 블록 조합하듯이 결과를 유출해낼 수 있게끔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지요. 자, 또 다른 질문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왜 어렸을 때 우리 한글 요즘에 너무 일찍시키다 보니까 3, 4살 친구들도 한글 하잖아요. 통글자를 읽히시잖아요. 사과에 사자 빨간색 썼을 때 사자 딱 읽는데 사자 하면 사자의 사자는 못 읽어요. 자, 이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글자로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원리를 이해할 나이가 아닌 연령대에 우리가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학습 방법이 맞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통글자 세대이다 보니까 가끔 고학년 아이들도 모음과 자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드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 원리적인 것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또 입학사정제에서 제일 많이 그 입학사정관제가 보는 부분이 무엇인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제일 1등이 리더십이래요. 그 다음에 창의력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서 창의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소의 꼬리를 엉덩이 부분에 붙였는데 머리에 혼자만 딱 그려서 넌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 머리에 꼬리를 그렸다는지를 다른 친구들이 그렇구나 라고 공감했을 때 그게 바로 창의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크래치는 창의력 교육에서 타인의 평가가 꼭 필요한데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타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가 아까 블록을 명령어를 조건을 가정을 주어서 어떤 결과를 유출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50여 개국에서 연구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다가 내 작품을 결과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 세계인들이 이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해주죠. 이 작품 재밌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로 댓글을 달아요.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되겠죠. 왜? 내 작품 올려놨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찾아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누가 떠밀려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작품을 전 세계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만의 블로그에다 담아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결과물의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올리면서 전 세계인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평가 내용을 반영하고 이렇게 스크래치 나선형 모델로 사고력을 발전시키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들 지금 제일 뜨거운 관심사가 입학사정제잖아요. 자, 입학사정제가 뭘까요? 입학사정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 노력하면서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포트폴리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독서 포트폴리오도 그냥 다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의 비전과 관계된 독서를 읽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적어놓아야만 되는 것이 독서 포트폴리오예요. 무조건 다독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또 요즘에는 생활기록부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 포트폴리오하고 자기의 주도학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스크래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올린 결과물을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자기 블로그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자체가 바로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요즘 인터넷상에서 사무일기라든지 김규환의 관찰 블로그 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식물이나 곤충에 대한 관찰일기를 써서 올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 지금 블로그상에서 많이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준비하기 힘드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그런데 뭐든지 시기가 있어요. 우리 키를 키우는 것도 성장판이 닥치기 전에, 그쵸? 우리 이렇게 사고력과 문제 해결의 향상력을 키우는 것도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유아부터 초등 시기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학부나 상위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많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쵸?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 단순히 암기 수동적인 넣어주는 수업을 하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어떤 조건을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력 있게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때 비슷비슷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서 성적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조건을 달아줬을 때 그걸 얼마나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력 있게 풀어나가느냐의 관건이 바로 중고등학교 때 성적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선행이 아니라 깊게 공부한 친구가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그 심화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쭉 보셔서 알겠지만 스크래치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논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물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블록 조건을 주고 가정을 주었을 때 이 모든 블록 조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끈기력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의 공유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함으로 재미있는 영어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아까 작품을 만들 때 정보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따오고 싶어, 어떤 자료를 갖고 싶어,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싶어, 지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매체, 각종 데이터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스크래치는 21세기에 정말 학습 능력, 내가 최상위로,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닦아놓아야 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게임 생각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때 시간 있으실 때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의력은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올라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감 뭐든지 연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꾸준한 준비하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크래치 코리아와 상담하시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의 멋진 미래 설계를 함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